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라자냐를 해볼 겁니다. 라자냐는 파스타의 일종이죠. 이런 납작하게 생긴 면을 라자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라자냐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이렇게 요리된 모습을 생각하곤 하죠. 정확하게는 이것을 Lasagna al forno. 라고 하는데, 뜻은 오븐에 구운 라자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파스타 하면 스파게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파스타를 스파게티랑 동일하게 생각하고 파스타를 국수 요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파스타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라비올리 같이 만두 같은 형태를 지닌 것도 있어요. 요리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파스타를 집에다 구비해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겉면이나 보관도 용이해가지고 집에 참 쟁여두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스타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파스타를 정의하자면 듀럼밀을 제품에 만든 세몰리나라는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이탈리아 요리를 파스타라고 합니다. 파스타는 라틴어로 반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어 파스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페이스트리 영어도 파스타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파스타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만든 음식의 통칭이었고, 이것이 각자의 나라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할 요리 라자냐는 가장 오래된 파스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먹던 라가논이라는 음식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먹는 요리였다고 하는데 라자냐랑 형태가 비슷한 면이 있죠. 이렇게 얇은 반죽의 요리를 해먹던 게 발전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토마토가 식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 우리가 아는 형태의 라자냐를 완성시켰을 겁니다. 인류가 밀가루 요리를 활용하기 시작한 초기 형태가 얇은 밀가루 반죽이라고 하는데, 라자냐도 그런 원초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라자냐가 가장 오래된 파스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유래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파스타를 하려면 라구 소스부터 만들어야겠죠. 쇠고기 다짐육 8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다짐육도 많이들 섞어서 사용합니다. 돼지고기까지 사용하실 분은 5:3 비율로 해서 500g, 300g을 하시거나 아예 반반 비율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라구에서 고기와 함께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건 당연히 토마토겠죠. 홀토마토 캔 800g짜리 쇠고기랑 1:1 비율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토마토 맛을 더해줄 토마토 페이스트, 쿠팡에서 주문하면 항상 이렇게 찌그러져서 오더라고요. 그래도 먹을 수만 있으면 됐죠. 또 라구에 들어가는 채소는 양파, 당근, 샐러리 3가지가 들어가는데 저는 양파 준비했습니다. 왜 양파밖에 없냐면 당근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샐러리는 마트에 가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대신해서 양파를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기랑 비슷한 양으로 준비했고요. 당근, 샐러리는 빠져도 양파는 빼지 말아주세요. 양파를 다져서 준비할 건데요, 오래 푹 삶게 되면 양파 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모양이나 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하게만 다져주세요. 다 썰었다면 한쪽에 몰아주시고 고기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마리아르를 입혀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하려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눠주면서 볶아줄 거고요. 이렇게 잘 펴서 프라이팬 바닥에 붙여주시면 고기에서 나온 수분들이 보글보글 끓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수분이 다 증발되면은 마이야르 반응이 나기 시작하는데, 고기에 갈색빛이 입혀지기 시작하면은 고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기가 잘 안 뭉치게 부숴주면서 계속 볶아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러면 수분이 거의 다 증발된 거니까 이 상태로 1, 2분 정도만 더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아까 볶았던 고기도 한 번 더 넣고 제대로 한 번 더 볶아줄게요. 이렇게 골고루 크러스트가 형성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고기를 뺀 다음에 그 프라이팬 위에다가 양파를 넣고 그대로 구울 겁니다. 양파를 캐러멜라이징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색이 변하고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적당히 볶아졌다면 고기를 합친 다음에 토마토를 추가해줘야겠죠. 홀토마토 캔을 800g 다 넣어줄 겁니다. 이게 통토마토를 조미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잘 익게 해주셔서 입자를 굳게 해줘야 돼요. 남은 게 아까우니까 물로 캔을 씻어서 넣어줬고요. 이제 토마토 페이스트랑 와인을 넣어줄 겁니다. 와인은 빈야데 카베르네 소비뇽이고요. 유료용에 아주 적합하게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귀여운 왈라비가 그려져 있는 호주 와인이에요. 저는 6,990원에 구매했고요. 레드 와인이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250ml 넣어주겠습니다. 와인을 넣어서 생긴 수분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이 친구도 아까우니까 캔을 물로 씻어서 넣어줬고요. 토마토 페이스트가 잘 풀어지도록 잘 저어주세요. 다음은 치킨 스톡이나 비프 스톡 육수가 필요한데 저는 치킨 파우더 사용하겠습니다. 육수 500ml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1리터에 20g이니까 500ml는 10g이겠죠. 물을 풀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수분을 다 날려줘야 되는데 수분이 더 추가되면 끓이는 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스톡 자체만 사용했고요. 스톡 자체에 염도가 있다 보니까 소금은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소금 한 티스푼 4g 넣었습니다. 다음은 통후추 사용할 건데 1g 정도 넣겠습니다. 정말 왕창 갈아야 1g 겨우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은 바질과 타임, 추가로 넣는다면 오레가노랑 월계수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타임은 한 테이블 스푼, 바질은 제가 좋아해서 2테이블 스푼 넣었습니다. 생타임이나 생바질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저는 보관하기 좋은 건타임이랑 건바질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넣어줄 건데요, 한 50g 넣겠다는 각오로 왕창 갈았는데 팔이 아플 정도로 갈아도 겨우겨우 35g 넣었습니다.
이제 치즈까지 다 넣었으면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중약불로 끓여주겠습니다. 다음은 라자냐 위에 발라질 화이트 소스, 베샤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우선 버터와 밀가루를 1대1 비율로 준비해주세요. 저는 20g, 20g 준비했고요. 불은 반드시 약불로 버터를 천천히 녹여주세요. 버터가 다 녹았다면 체에 받쳐서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빵 색깔이 나오면서 빵 굽는 듯한 향이 나면은 루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게 양식에서 스프나 소스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이 위에 우유를 200ml 넣어줄 겁니다. 우유를 잘 넣고 루가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세요. 개인적으로 우유는 방금 사용한 우유처럼 맑은 우유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맑은 우유다 보니까 실온에서 한 12개월까지도 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봉하면은 그때부터는 유통기한이 빠르게 지납니다. 우선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도 한국 우유보다 유지방 맛이 좀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루가 잘 풀어졌으면 여기에 소금을 2g 넣고 후추를 조금만 넣을 겁니다. 적당히 2-3바퀴 정도만 돌려주세요. 이게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점도가 생기거든요. 그때까지만 딱 끓여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준 베샤멜은 식으면 조금 굳을 수 있는데 그때 물이나 우유를 좀 더 넣어서 가열을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이제 라구가 다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라구 젓는 모습입니다. 왜 이따구로 찍었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촬영본 보다가 헛웃음만 나왔어요. 내가 화면을 왜 이렇게 발광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촬영본 다 날려먹어놓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웃기더라고요. 바로 라자냐 쌓아 올리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끓인 라구가 1.515kg 나왔었는데 여기에 515g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라구 소스를 아주 얇게 펴발랐고요. 이제 이 라자냐면을 위에 올리기 위해서 물에 3분 정도만 삶아줄게요. 물에 한번 삶아오니까 300g 정도 나오네요. 물에 한번 삶는 이유는 이렇게 자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자냐를 잘 잘라가면서 빈틈을 맞춰줬고요. 그 위에 베샤멜 소스를 발라줄 겁니다. 베샤멜을 잘 발라주시고 위에 라구 소스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치즈를 뿌려줄 건데요. 모짜렐라 치즈를 뿌리고 그 위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그레이팅 해줄 겁니다. 이 작업을 용기가 허용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을 모짜렐라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올려서 마무리해준 뒤에 180도 오븐에 20분간 굽겠습니다. 이렇게 라자냐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라구 끓이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라자냐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아요. 라자냐 맛의 특징은 이렇게 레이어로 쌓아 올리잖아요, 재료들을. 이게 레이어로 쌓아 올린 맛이 그냥 비벼 먹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게 느껴져요. 우선 첫입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베샤멜 소스인 것 같아요. 베샤멜 특유의 크리미한 식감이 느껴지고 그걸 라구가 따라 들어오면서 라구 특유의 그 고기 향과 맛, 쌉싸름한 맛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안 그래도 고소하고 부드럽고 기름진 맛인데 그 위를 치즈들이 딱 들어오면서 특히 파마산 치즈의 그 꼬릿한 고소한 맛이랑 진한 향이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이 들어가는 재료들의 질감들이 전부 부드러운 질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자냐 면이 사이사이 들어가주면서 그거를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 해야 되나? 식감이 잘 안 느껴져서 쉽게 물릴 수 있는 부분들을 라자냐 면이 확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 라자냐 만들 때 만들었던 라구 소스는 라자냐 만들 때만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넣고 볼로네제 파스타를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라구 소스 넣어 햄버거에 먹었어요. 이 라구 소스 굉장히 활용도 높고 맛있는 소스다 보니까 한 번쯤 라구 소스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사 먹거나 시판 소스 사용하면은 고기가 좀 부족하잖아요. 가정에서 만들면 정말 풍족한 고기 맛을 내는 라구 소스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비한 총 금액은 라구 소스는 24,590.51원, 라자냐는 13,321.68원 소비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15,000원 정도의 라자냐 팔고 있던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용한 재료는 뒤편을 참고해주세요.